안녕하세요.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이혜민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농산물 시장 또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주요 곡물의 시장 현황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세일 전무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해 주신 자료가 역시 빠지지 않는 미중 무역 전쟁이네요. 네.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역 전쟁이 2018년에도 한 번 있었었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재집권하면서 이제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뭐 되자마자 이제 대놓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뭐 한 10% 원래가 이제 10% 관세였었는데 이제 20%로 네. 올렸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국도 맞불로 이제 관세를 올렸죠. 올렸다. 예.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수입하는 뭐 물건에 대해서 10에서 15% 정도 이제 관세를 추가로 더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농산물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뭐 미국은 중국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물품을 갖다가 수입을 하고 있지만은 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뭐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어요. 네. 제일 많은 게 이제 농산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세를 올린 거는 이제 농산물에 좀 집중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이제 올린 거로 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지금 현재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하는 게 관세가 얼마냐면은 대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네. 관세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하고 그다음에 소맥, 밀이죠. 여기는 이제 쿼터 내에서는 1%. 그러니까 관세가 굉장히 높진 않죠. 네. 3%하고 1%면은 이제 뭐 굉장히 낮은 관세를 이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2018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관세가 올라갔냐 치면은 예전에 이제 한참 붙었을 때는 그때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30.5%. 싸우자는 건데요. 네, 그렇죠. 옛날에 이제 뭐 한참 붙으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미국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보복으로 이제 관세를 올리면서 이제 대두에 대해서는 30.5%,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하고 소맥에 대해서는 26%, 쿼터 내에서 26%, 그다음 쿼터 벗어나면 90%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낮은 거죠. 예, 지금 3%, 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데 여기다가 이제 10%, 네. 그다음 15%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 대두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하고 그다음에 소맥에 대해서는 15%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이제 대두 같은 경우는 13%의 이제 관세가 붙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쿼터 내에서는 옥수수하고 소맥에 대해서는 16% 관세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전보다는 굉장히 좀 마일드한 수준이죠. 예, 보면 그 전에 이제 한참 붙었을 때는 30%, 26% 이렇게 붙었는데 지금 10% 올려봤자 뭐 13%, 뭐 16%이 정도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만하다. 네. 뭐 가격에 뭐 한 10% 올라가면 그래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정도의 관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예전에 30.5%하고 26%를 갖다가 네. 이거 완전히 철폐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일단 유예를 시켜가지고 지금 관세를 면제 처리를 한 거지. 네. 이게 무역 전쟁이 사실 좀 더 심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 정도 관세로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에 나왔었던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최고액에서 이제 제외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보면 이제 보면 지금 최고액에서 제외된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뭐 그다음에 쿠바, 뭐 이 정도 이제 국가들인데 거의 적성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은 이제 저걸 하는 건데 중국을 여기다 포함시켰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충분히 더 올리겠다는 이제 지금 일단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도 보면은 충분히 관세를 갖다 예전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관세를 올리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네.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세 가지 이제 주요 곡물 중에서 보면은 그 소맥하고 옥수수는 없어요. 예. 뭐 미국에서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지금은 없습니다. 24년, 25년도에는 네. 주요 시장에서 이제 수출한 걸 보면은 이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은 대두만. 대두만, 있네요. 대두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옥수수나 뭐 소맥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 관세가 암만 높아진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대두 중에서 한 절반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 그러냐면 공급이 있는데 이제 수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물량을 이제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대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브라질이 네. 이제 전 세계 대두 수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한 100%를 전부 다 했었으니까 한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이 이제 전체 대두 시장의 한 100%를 다 수출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브라질에서 대두 생산을 많이 늘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브라질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죠. 네. 미국보다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전 세계 대두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갖다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브라질은 이제 경쟁 관계네요. 관계죠. 이제 뭐 미국계 뭐 늘어나면은 이제 브라질께 줄어들 거고요. 이제 뭐 미국계 줄어들 거면 이제 브라질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일종의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보완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확하는 시기가 틀리거든요. 이제 남반구에 있고 북반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보완적인 관계도 있고 또 경쟁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수확하는 시기를 보면은 네. 이제 브라질산은 3월에 수확을 해요. 네. 네, 그래서 3월에 수확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이때 이제 대두를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보통 수출하는 시기는 네. 3월부터 10월까지 보통 수출을 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3월까지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 언젠가요? 지금 이제 4월 이제 4월 이제 네. 들어가죠. 네. 그럼 그 말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이제 거의 지금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브라질산이 이제 당분간 이제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관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영향이 아직 없는 없는 거죠. 시기구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면은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뭐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흉내는 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뭐 대놓고 이렇게 붙지는 않고 하는 신용은 보이지만은 그래도 피해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시점에서 이제 이걸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대두가 올 게 없거든요. 네. 네, 이제 뭐 이미 다 받아놨으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 수확한 거는 이제 벌써 다 이제 인도가 대충 끝나가는 시기고 뭐 조금 안 됐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고 지금부터는 이제 브라질께 이제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를 갖다가 많이 올렸지만은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대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한 40%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두 수입하는 양 중에서 미국에서 오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20% 정도 되는 양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에서 좀 더 늘리면은 충분히 뭐 커버할 수 큰 있겠네요. 영향 없이 예전에는 뭐 한 40% 정도 되는 게 갑자기 딱 안 되면 이제 중국 내 이제 내수 쪽에 이제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매년 이제 대두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추가로 좀 더 사는 건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아라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이 막 생겨가지고 관세율 때려서 뭐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양이 확 줄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봤었을 때는 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한 60% 수출의 60%가 뭐 중국으로 갔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뭐 수출량의 50% 이상이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수출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뭐 딴 데 이제 압력을 뭐 우리나라도 대두 수입하고 뭐 일본도 대두 수입하고 하긴 하겠지만은 사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을 갖다가 대체할 만큼 그렇게 많이 뭐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난번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의 60%가 이제 중국으로 갔었던 게 이제 3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두가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건 좀 더 늘었고요. 그때도 가격이 부실당 대두가 한 10불 정도 하던 게 한 8불로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수출업자나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졌었죠. 이제 가격이.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부실당 한 10불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관세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관세가 확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10불 정도 하던 가격이 그때처럼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두만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면은 뭐 그렇지만도 않은 게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거 갖다가 저기 중국에서 뭐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대두하고 옥수수는 서로 이제 대체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농부가 보면 올해는 뭐 옥수수를 심을지 대두를 심을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예전에도 보면 2018년에 이제 대두를 중국에서 안 사니까 이제 대두 가격 폭락하고 뭐 우리 지금 팔 데 없어가지고 고생했었던 거 생각하면은 뭘 더 많이 파종을 할까요 올해? 옥수수를.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걱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올해는 대두 말고 대두는 지금 불안불안하니까 옥수수를 심을까? 그러면 네, 이제 옥수수를 대체로 이제 많이 심게 되면은 옥수수 가격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개연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보면은. 부상품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또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거기서 이제 저걸 하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게 점점 더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서로 간에 이제 난타전이 계속 되게 된다면 이제 인정사정 없이 계속 난타전 하게 되면은 이런 쪽이 농산물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특히나 대두나 이제 옥수수 쪽 관련해 가지고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이야 그러면은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옥수수, 대두, 소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 2007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그때보다 더 낮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아까 무역 전쟁 하면서 관세가 점점 높아지고 이제 저렇게 하게 되면은 미국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 지지 기반이 보면은 뭐 러스트벨트 이제 공장 노동자도 있지만 농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더 가격이 낮아지고 지금 현재도 낮은 수준인데 더 낮아지고 더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트럼프 뭐 지지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런 관세 같은 이슈도 있고 여기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빠졌던 게 뭐 그게 또 해결이 되면 또 확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또 거래하기에는 또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기회를 좀 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거래 기회들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CME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로 그 농산물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로 계약을 갖다가 출시를 했어요. 옥수수, 그다음에 소맥, 뭐 소이빈, 그러니까 대두하고 대두박, 대두유를 갖다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 기존보다 이제 계약 단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단위가 줄어든다는 건 이제 증거금도 같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뭐 관심은 있었었는데 증거금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부담이 돼서 좀 거래하기가 좀 꺼려졌던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거금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곡물 가격이 2007년 수준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처음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 계약으로 먼저 투자를 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주요 곡물 시장 현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그 대주 시장은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가격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시청자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좀 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